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공포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칙령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있나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한국의 귀한 영토이며 독도 경비대와 등대원이 상주 중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칙령 공포 후 105년 뒤인 2005년 일본의 시네마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때문에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도를 수호해야 할 일본이 독도에 야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도 아래에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미래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9월 말 독도 인근 150km 해상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5년 만에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은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타격 전단 전체를 참가시켰고 일본은 신형준 이지스급 구축함인 아사히함을 대동해 경쟁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주 목적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갖춘 북한 잠수함 탐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훈련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겪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지스함을 대동하고 독도 150km까지 접근했으니까요.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야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훈련이지만 문제는 일본의 행동이었습니다. 5년 만에 개최된 이 훈련을 두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 내에서 훈련을 벌인다고 밝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공개된 사진과는 달리 일본의 아사히함에 우길기를 달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독도 인근 150km 지점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우길기를 단 상태로 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한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죠. 사실 독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리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영토이지만 천연자원의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보통 한국에는 천연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해외투자, 인적자원,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는 천연자원, 그것도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는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것만 6억 톤인데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모양이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고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바닷속 미생물이 썩어서 생긴 대적층에 메탄가스, 천연가스 등의 높은 압력을 받으며 만들어진 고체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드라이 아이스와는 달리 불을 붙이면 물 분자 안에 갇혔던 메탄가스가 나오면서 연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가 고체로 그 형태를 바꾸면 최대 200배로 압축되는데 메탄 하이드레이트 1리터는 200리터의 가스와 동일한 양으로 봅니다. 알래스카,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깊은 바다에 주로 매장되어 있고 독도 아래에도 많이 매장됐죠. 그렇다면 얼마나 매장됐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도 아래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약 6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가스로 환산하면 한국이 약 30년간 매년 최소 10조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이 전에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인데 여기에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은 청정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것이 유일한 단점인데요. 많은 국가가 앞장서 이를 시추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고체에서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이 어려운 것은 물론 채취 과정에서 메탄을 가두던 압력이 풀리면서 용해될 경우 메탄가스가 수면으로 떠올라 지구의 대기로 스며드는 부작용도 염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매장된 석유와는 달리 전 세계 곳곳에 고체 형태로 퍼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죠. 다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을 뿐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한국은 에너지 부국이 되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해 자국 내 자원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독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는 이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윤배 박사는 지난 29일 개최된 특별 강연에서 독도는 결코 작은 바위섬이 아닙니다라며 절대 독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질공원이자 해양자원의 보고라며 독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영토주권 수호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만약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따라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면 독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품은 해양 영토 6594제곱킬로미터를 모두 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심해를 포함 한국 전체 면적의 60%에 이르는 해양 영토의 일부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진다는 의미죠.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권에서 외교 문제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일반인들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최근 태풍 남마돌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때 일본 기상청은 물론 야후재팬 사이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고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18년째 반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지만 일본에서 발생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작년 10월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과 대학 연구진은 독도 바다사자인 강치를 연구해 강치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바다사자로 불리던 강치가 20세기 초 과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며 멸종하자 이 발자취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지원해왔는데요. 이에 울릉도에서 발굴한 40여 점의 강치뼈를 이용해 유전체 지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영어 제목에 Japanese Sea L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강치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일본 바다사자로 표현한 것이죠. 멸치, 오징어, 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양생물들의 영문명이야 각 국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이 고유의 해양생물에 일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영토 분쟁 중인 독도에만 살았던 강치에게 일본 바다사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905년 아무도 살지 않는 독도를 발견해 이를 선점했고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는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17세기 말 최초로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생겼지만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일본과 교섭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므로 일본 어민들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남겼죠. 즉 한국은 17세기 말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를 발견해 선점했다는 말은 허구인 겁니다. 또한 1945년 9월 일본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스카핀 제677호는 독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또한 자원적으로 한국에게 너무나 소중한 독도의 날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우리 영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